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났네, 그래도. 자, 소리가 안 들리면은 그 얘기를 좀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 저한테 소리가 안 들리면 항상 뒷동네. 그리고 첫 시간은 조금 약간 어설했던 것 같아요. 자, 65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그 취득의 의의를 받고 그 취득의 유형을 볼 건데요. 취득의 유형을 쭉 소개해드리고, 아까 그 취득의 의의에서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66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66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취득의 유형이 거기 그림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수랑까지만 요것도 이렇게 제가 판수하면서 해드리는 거고, 3월 달 되면은 그때는 그냥 쭉쭉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오늘까지만 한번 쭉 설명을 드립니다. 판사하면서요. 취득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보면, 취득세는, 자, 취득의 유형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만 지방세법상이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요 의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죠,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요, 원시 취득과 또 그 다음에 또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가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원시 취득.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는 경우예요. 맨 땅에 건물 지어보세요. 그러면 전소유자 없고 내가 이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원시 취득한 거죠. 또 재축이요. 자,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재축,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건물 지었을 때. 또 그 다음에 매립간척에서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매립간척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합니다. 농지나 택지나 이렇게 토지를 취득해요. 이것도 전소유자 없죠. 그 다음에 민법상 시효 취득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등등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승계 취득은 이제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무상 취득은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무상 취득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계속 초반에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취득세,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부과되냐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왜 또 취득세까지 또 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의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요. 매매나 증여 같은 매매나 교환 같은 매매, 거래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매매가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이고,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그래서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렇죠?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B 토지를.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 한다거나 법인의 현물출자 이런 거예요. 자, 법인의 현물출자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출자자가 있습니다. 자, 출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설립회사가 있으면 갑이 이제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현물로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주식을 이제 배정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주식 같은 걸 배정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설립회사예요. 자,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주식이라는 지분이라는 대가를 주고 출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설립회사의 취득은 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매물 출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사실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해요.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나 항공기 같은 것을 조립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건조합니다. 그리스 선주로부터 뭐 현대 위포조선 같은 데서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이렇게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결론적으로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돼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럼 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전소유자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원시 취득했죠. 거기다가 취득세를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팔 때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자동차 원가에 반영해서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에 이미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또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해요. 근데 옛날 시험에서 예전에 바꿔서 나온 것이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요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원칙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대지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에요. 자,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지라는 것의 취득을 한번 보세요. 메리칸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요.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 유형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다만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사례에서는 4억 원만큼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이 토지 가치가. 그랬을 때 과세 당국은 이거예요. 지목 변경의 경우로 인한 토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 4억 원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제, 간주해서 4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근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런 거 보니까 저 문제 어떤 문제 보니까 저 예전에 그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계 보니까 많이들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